베트남을 처음 방문하게 된 한국인들이 두 눈을 비비고 쳐다보게 되는 놀라운 장면들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에 행복해지는 재미주입니다. 첫 번째, 이게 왜 여기서 나와? 베트남에서 버스를 타러 가면 진짜 신기한 경험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나를 태우러 달려오고 있는 한국 버스? 정말 신기한 경험이겠죠? 베트남에서는 브랜드가 한국 버스가 아닌 한국에서 사용되던 버스가 그 상태 그대로 베트남에서 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선표도 한국 지역 그대로 표기해 두었는데요. 베트남에서 서울역에 간다고 써져 있는 버스를 보면 솔직히 안 놀라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종 글이 뒤집혀서 운행되고 있는 버스도 있었는데요. 동남아 국가에 한국 중고버스가 팔린다는 건 한국에서도 흔히 듣던 소식입니다. 한국에서는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버스가 운수사업법상 9년만 사용이 가능하고 연장한다 해도 2년만 더, 진짜 추구가 늦어지면 6개월 추가, 영원까지 끌어모아 사용해도 11년 6개월을 넘기지 않고 새 버스로 바꿔야 합니다. 이건 버스가 아직 달릴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교체 시기에 도달하면 아직 멀쩡한 상태라도 바꿔야만 하는 것인데요. 한국에서는 사용 불가지만 여전히 달릴 수 있다 보니 이런 중고버스들은 동남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팔려간 한국 중고 자동차는 한국에서의 모습을 싹 벗고 그 나라의 버스로 사용되기 위해 해당 나라의 언어로 꾸며지기 마련인데, 베트남에서는 한글을 전혀 떼지 않고 그대로 두고 남은 공간에 자신들의 언어를 써서 사용하는 게 인기라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차종에 있는 한글을 떼서 자신의 차량에 붙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본 사진처럼 한글이 반대로 붙여져 있다거나 이해한 한글 문구들이 목격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글을 떼지 않고 사용하는 이유, 이 차는 한국에서 수입된 차다, 그래서 안전하다, 이런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글이 붙은 차량들이 붙지 않는 차량들보다 쉽게 매매가 된다고 합니다. 탑승자들 역시 한글이 적힌 버스를 보면 한국에서 왔으니 신뢰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베트남 버스 업체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보면 좀 더 자세한 이유가 나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한국 버스가 성능이 좋기 때문에 한글 그 자체가 홍보가 된다. 두 번째, 한글은 예쁜 모양을 하고 있으며 이국적인 느낌을 들게 한다. 이런 이유들로 한국에서 가져간 버스를 정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베트남을 여행 중이던 한국인들에게는 저 뒤집어진 한글은 좀 무서운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곳곳에서 나타나는 한국어 능력자들. 베트남 시골로 여행을 떠난 한 한국인 여행 유튜버. 여행 중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나가던 베트남 어린이들이 안녕 하고 한국어로 인사를 해온 것입니다. 꼬마들의 인사에 유튜버는 정말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 뒤에도 지나가던 베트남 소녀에게 간식을 나눠주자 이 소녀도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해옵니다. 놀라운 점은 한국인 유튜버가 한국말로 먼저 말을 건 것이 아니라 그가 한국인이라고 생각이 든 베트남 아이들이 먼저 한국말로 말을 걸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독 어린아이들이 한국말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이유는 2021년부터 베트남이 한국어를 제1 외국어로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학생들은 한국어를 선택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 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인생이 탄탄대로다 라는 소문이 퍼지면서입니다. 베트남에는 한국 기업 9천여 개가 진출했으며 누적 투자 1위 국가도 바로 대한민국이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면 졸업 후 100% 취업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 영어를 하면 월급이 2배, 한국어를 하면 월급이 3배라는 말도 있습니다. 취업에 유리한 만큼 한국어 학과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고 하는데요. 베트남 기업에 들어가는 것과 한국 기업에 들어가는 것은 월급을 떠나서 삶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삼성에서 베트남인들의 근무 환경, 복지 등이 온라인에 퍼지며 한국 대기업 취업이 베트남 청년들의 목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니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올해 6월부터는 베트남 정규 방송에서 베트남 방송 최초로 한국어를 배우는 어린이 예능을 편성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베트남 어린이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거 듣다 보니 베트남 여행을 갈 용기가 샘솟는 것 같네요. 세 번째,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마주하게 된 한류. 베트남에서 한류는 낯선 타국의 문화가 아니라 그냥 삶 깊숙이 스며들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한국 컨텐츠를 즐기고 한국 제품은 프리미엄 제품으로 취급받고 있죠.
베트남 넷플릭스 탑10에는 한국 컨텐츠가 평균적으로 6개씩 고정되어 있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 등 현지에서 너무 인기 있다 보니 베트남 연예계에 재밌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연예인들이 한국 예명으로 활동을 하는 것. 수빈, 황선, 민, 장미, 화민지. 혹시나 이들은 과거 산다라박 씨가 필리핀에서 연예계 활동을 한 것처럼 한국인이거나 혼혈인가 했는데 모두 아니었습니다. 그냥 베트남에서 평생 살고 베트남 사람인데 활동명을 한국 예명으로 쓰는 것이죠. 요즘에는 많이 줄었지만 한국 연예계도 영어 예명을 짓는 사람이 참 많았죠. 우리나라 연예계도 과거의 미국 문화를 선진 문화라 생각하고 영어 이름을 예명으로 하고 가사에도 뜬금없이 영어 가사를 넣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긴 한데요. 물론 교포 출신이라 현지에서 쓰던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영어 예명을 쓰면 팬들에게 강의되는데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베트남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한국 이름으로 예명을 지어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몇몇은 그냥 한국이 너무 좋아서 바꾼 것 같기도 합니다. 가수 민 씨는 한국을 배경으로 뮤직비디오를 찍기도 했고 어색하지만 자신의 노래에 한국어 자막도 넣어두었습니다. 한식을 먹는 영상도 종종 올리는데요. 가장 놀랐던 것은 이 가수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춤이나 코디 스타일이 너무나 한국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뭘 또 한국 스타일이야? 의심스러운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아무 영상이나 클릭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이어폰을 안 끼고 봤을 땐 한국 아이돌의 안무 영상인가? 할 정도였습니다. 순이 아리는 부모님이 집까지 팔아서 뉴질랜드로 유학을 보냈는데 돌아와서 가수를 하고 있는 것도 특이, 뜬금없이 한국에 빠져서 한국어 실력이 수준급이라는 것도 정말 특이한 가수였습니다. 베트남에서 철수와 영희급으로 흔한 이름인 응우옌 대신 수빈이라는 한국 예명에 자신의 성을 붙여 사용 중인 베트남 발라드 왕자 수빈 황선. 또 다른 응우옌인 응우옌 티와는 본명 대신 화민지라는 한국 예명으로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수 장미 씨는 어머니가 한국 유학파라 어릴 때부터 한국어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데요. 처음 베트남 연예인들이 한국 이름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참 희한한 이도 다 있다 했는데 생각해보면 베트남에서 한국을 선진 문화로 생각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참 뿌듯해지는데요. 이외에도 베트남에 가면 한옥 카페도 있고 여기에 쑥라떼도 팔고 한복을 입고 사진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낯선 나라에서 마주하는 내 나라의 향기. 이것도 나름 여행의 매력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지금만큼만 한류가 퍼져나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니쥐였습니다.